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0주차 3월 4일에서 3월 10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봉건적이며 수구보수 저질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한국 정치의 모습입니다. 인사전횡에다가 공직자 선거 중립 위반의 소지가 농후한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소위 위성정당,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고횡령, 떴다방 패거리 단체 만들어 뱉지만 챙겨 먹고는 먹튀하는 그런 후진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과 당원 민주주의 부재 속에 비민주적 막장 공천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사기 천국이 된 것은 수사와 사법기관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 중립성을 가지지 못했고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정보 전쟁 시대에 대공수사권이나 관심 갖는 국가정보기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5불, 심지어는 6만 불까지 정치인들은 노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 서민들은 평균 3만 달러가 아니라 1만 달러 내외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기업, 사회복지 등 공공부문은 정부가 균형된 조세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 적자 타령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기술 발전 속에 기업들은 노동자와 소비자를 추가로 수탈하고 착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기대어 재벌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추가 착취를 위한 금융화는 금융 사기와 금융 피해를 통해 노동자 민중들을 부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고용률 저하, 조기 퇴직. 그래서 자급자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한국입니다. 그리고 높은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고 매출액과 이윤율 하락, 고물가 속에 소비가 줄어들면서 매출액과 이윤율이 하락하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은 도산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무상교육 원칙에 입각해 국가 장학금이 아니라 대학 등록금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사이의 공방과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의사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언론 탄압은 언론을 막는 것입니다. 언론 노동자가 언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투쟁하지 않고 정권을 비판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모성보를 위해 낙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현상이 아니라 원인 제거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또는 법률적으로 매듭 지어졌다고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정책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규정한 유엔 인권선언에 반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는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재앙입니다. 당연히 처벌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간 법정 노동시간은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입니다. 12시간은
노사가 합의했을 때 추가로 노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라밸을 얘기한다면 주당 3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여가를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자가 민원을 처리할 때는 당연히 감정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급 공무원에게 이 민원의 문제를 전담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태 환경 분야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종말 처리장 없는 하수구, 100만년간 안전하게 방사능을 보관해야 할 방패장 없는 원전을 계속 짓거나 가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 핵서리기 문제를 걱정하기 전에, 저장고를 걱정하기 전에 원전 가동을 먼저 중단하는 것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에는 위기가 없습니다. 기후 변동만 있을 뿐입니다. 기후 변동으로 발생할 인간 삶의 위기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후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이자 인간 삶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환경부가 나서서 포장 등의 규제 완화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기후 위기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투자, 생산, 소비 증가가 역시 기후 위기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냉전 체제의 강화, 그 결과는 결국 제국주의 전쟁뿐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국지전은 이미 3차 세계대전의 전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종속적 한미 군사 동맹에 더해 한미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재벌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형식을 빌린 국부의 유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과 단계적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만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스스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NPT, 핵 강대국가들만 핵을 가지고 그 외 국가들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특별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렇게 핵을 계속적으로 용인해 나간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재래식 무기로서는 자기의 안위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모두가 핵무기 보유에 나설 것입니다. 이 세계를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유엔이 정한 핵무기 금지 조약 TPNW 핵무기 금지 조약을 비준하고 핵무기 폐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0주차 주간 정세 동향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